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세운상가 일대 인쇄골목을 토박이 장인들의 기술에 청년 창작자들의 디자인과 아이디어, 최신 기술을 결합시켜 창작 인쇄산업 거점으로 혁신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시 세운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해 2020년 4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은 세운상가 북쪽을 기존 제조산업의 디지털 디바이스가 결합된 창의제조산업 혁신지로 조성해 지난해 9월 마무리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창작 인쇄산업 활성화, 산업재생, 서울의 남북 보행 네트워크 완성, 인프라 재생 두 가지를 양대축으로 추진합니다. 또 2년 지하상가에는 인쇄박물관과 인쇄기술학교 등 시설을 만들어 공실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헌혈자는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전라북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하루 헌혈자 집계를 보면 전북은 1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 전북 경제 침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권의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이탈과 함께 헌혈자 수도 급감해 전북 지역 혈액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국 헌혈자는 2016년 280만여 명에서 2017년 300만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북 헌혈자 수는 2016년 11만 6천여 명에서 2017년 11만 4천여 명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헌혈자 수를 보면 3월 25일 하루 기준으로 서울이 2,143명으로 가장 많이 헌혈을 했지만 전북은 116명으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은 전북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공장마저 폐쇄를 앞두고 있어 헌혈 가능 인구 이탈 심화로 헌혈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헌혈자에게 공용주차장 감면 혜택과 공무원 헌혈 공과 처리 등의 장려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선보였던 다양한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레거시화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열렸던 다양한 공연, 전시 프로그램의 존폐 및 확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레거시 사업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관광 상품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과 28일 시청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미투운동 확산과 더불어 국민적 인식 변화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강연은 함께 즐거운 성을 주제로 한국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협회 나은숙 회장과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주임 교수로 활동 중인 박하연 씨가 맡게 됩니다. 나 회장과 박 교수는 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총론 교육과 성희롱, 성폭력 등 강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개별 교육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균형 있게 구성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는 노하우가 담긴 책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23명의 시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가 우리 아파트 관리비 바로 알기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관리비 절감 아이디어 및 사례 공모, 워크샵 등의 다양한 노력을 거쳐 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이 직접 만든 우리 아파트 관리비 바로 알기는 누구나 관리비를 쉽게 이해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정리한 안내 책자입니다. 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들로부터 인기 폭주를 보이고 있는 대구 어린이 기자단이 자랑스러운 대구 알리기에 앞장섭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문과 병행해서 첫 타블로이드 신문을 발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어린이회관에서 어린이 기자단과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대구 어린이 기자단 펜으로 더 큰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제3기 대구 어린이 기자단은 올해 12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어린이 기자단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매월 현장 특별지대 등을 기획하고 기사의 첨삭 지도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주 예비군대대가 송천동 에코시티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코시티가 들어서면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지난 2016년 완주군 봉동읍에 이전을 추진했지만 군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고 덕진구 조촌동 지역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의 도심 속에 위치한 예비군 대대가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2년 5월 예비군 대대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해 2016년 완주군 이전을 추진했으나 완주군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전주시가 이후 덕진구 조촌동 지역을 이전 유력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도도동에 전주 항공대대를 이전키로 한 데 이어 예비군 대대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전주시가 도도동 전주 항공대대를 이전시키면서 더 이상 다른 군사시설을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성토했습니다. 예비군 대대가 들어오면 인근 지역은 군사시설로 묶이게 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소음과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 보상을 하고 나면 100년, 20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사전에 협의에 있었냐? 없었어요. 항공대대 이전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라는 것이죠. 전주시 관계자는 예비군 대대 이전은 이르면 올 상반기까지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저영향 개발을 도입해 도심지의 물순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LID는 빗물의 순환을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 땅으로 침투, 여과하도록 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 관리 기법인데요. 광주시는 물순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환경부와 물순환 선도도시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나섭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되고요. 오는 2020년까지는 2단계인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후 3단계 사업에서 광주시 전역에 물순환 제도를 정착시킵니다. 강원도 강릉시가 오는 29일 공개 슈퍼비전 데이를 실시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이번 공개 슈퍼비전 행사에는 강릉경찰서 등 5개 기관 실무자와 함께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안전, 교육, 일상생활 유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고난도 사례에 대한 목표 설정과 개입 방향 등도 논의됩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가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을 연장하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과 예보로 볼 때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축적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는 28일 수요일 오후부터는 고농도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